커뮤니케이션 강좌. 필리핀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따갈록 강좌 기초반 내용입니다. 강사로는 건혁삼 선교사로서 따갈록 문법 기초에 대한 강좌입니다. 네, 영혼들에게 나갈 때 우리가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들에게 이 나라 말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저 일찍 오셨네요. 네. 이 6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놓치더라도 이 6가지 동사만큼은 꿰고 있어야 시제나든지 이런 걸 꿰고 있어야 생활에서 반드시 좀 도움이 될 건데요. 운벌부, 막벌부, 망벌부 요렇게를 우리는 그냥 에이티브 벌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인벌부, 이벌부, 안벌부 요걸 GT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에이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어가 강조된 겁니다. 주어가. 여기는 주어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기 GT부는 목적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벌부를 주어하고 목적어를 비교해서 폼을 정리를 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에이티브일 때는 거의 같습니다. 이게 세 동사가 각 동사에 들어가는 스페링만 좀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주어나 직접 목적어, 강조 목적어의 폼은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운벌부, 막벌부, 망벌부 이 세 가지. 망벌부에는 물론 마음이라든지 많이 같이 있죠. 요 벌부들이 나왔을 때 주어의 폼은 항상 앙폼이에요. 앙폼은 세 가지 유형으로 표현되죠. 대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아꼬, 까, 실라, 샤, 또 뭐 있어요? 따요, 까미 이런 거요. 까요도 있고 요런 것들의 모양으로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시 또는 시나 요 모양으로 오고 세 번째는 앙 또는 망아 요런 모양으로 나와요. 요 세 벌부가 있는 문장에서는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는 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앙폼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앙폼들이 주어인 겁니다. 그건 이제 약속이에요. 무조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주어로 왔을 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요거는 대부분 사물을 이야기를 하겠죠. 사물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로 본다면 얘네들은 무슨 폼이냐? 낭폼이 되는 거예요. 낭폼. 낭폼도 역시 세 가지로 표현되지만 사물 목적어일 때 낭폼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얘밖에 안 나옵니다. 니,
뭐 이런 것들은 사물 목적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낭폼 하나만 딱 되죠. 사물 목적어. 그리고 간접 목적어라는 것은 장소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떤 폼이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싸폼 됩니다. 그래서 뭐 롭 그러면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아낀 이렇게 되면요, 이건 나에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나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음이든 막이든 망이든 다 똑같아요.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동사의 원형에 스페링이 첨부되는데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음동사, 막 들어가면 막동사, 망 들어가면 망동사 이렇게 차이점이 됩니다. 그러나 GTV에서는요, 여기까지 ATV는 요 형식이 다 똑같아지만 GTV는 조금 달라요. 특별히 인벌브와 이벌브의 경우하고 안벌브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벌브와 이벌브는 이건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 강조고 얘는 간접 목적어 강조예요. 따갈로에서는 강조하는 게 앙폼이에요.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강조하는 게 앙폼이에요. 그래서 ATV에서는 주어를 강조하니까 주어인 게 앙폼이 되는 거죠. 인벌브와 I에서는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니까 요 셋 중에서 뭐가 앙폼 되겠어요? 직접 목적이 여기가 앙이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인 때는. 안벌브에서는 간접 목적어를 강조하니까 얘가 앙이 되는 거죠. 예. 한 문장에서 앙은 하나밖에 안 돼요. 얘가 앙이면 나머지는 낭이든 싸가 되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GTV에서도 얘가 직접 목적어가 앙이라 그러면 여기 주어라든지 간접 목적어도 역시 앙이 오면 안 돼요.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문장에서. 그러니까 주어가 직접 목적어가 앙폼인 인벌브나 아이벌브의 주어는 낭폼이 되는 거예요. 따갈로의 주어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어떤 건 동사가 오더라도 앙폼 아니면 낭폼. 주어의 표현은 이 두 가지로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앙폼이 바로 이 직접 목적어가 앙폼이다 그러면 얘는 앙폼이 안 되는 거죠. 하나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낭을 가지고 앙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중요한 얘기 2개 이상 했습니다. 하나는 따갈로의 앙폼이 포커스다. 제일 중요한 것을, 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포커스를 나타내는 앙폼은 그 문장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혹 요 앙들이 여러 개로 보일 수 있어요, 문장에서. 그때 앙들은 관계절이에요. 주어를 나타내는 앙이 아니고 관계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따갈로의 주어의 폼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주어를 찾을 때 낭폼 아니면 앙폼이에요. 낭폼이 주어다 이럴 때는 GTV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의 동사가 GTV 센텐스가 되는 겁니다. 앙폼이 주어다 그러면 당연히 ATV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여기다 가끔은 싸폼을 주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따갈로의 주어는 싸폼이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2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앙폼이다 그러면 주어는 반드시 낭폼이 가야 됩니다. 여기도 또 목적어가 앙폼이잖아요. 간접 목적어. 그러면 얘는 주어의 폼 뭐가 되겠어요? 얘도 당연히 낭이 되는 거예요. 낭폼 되는 거예요. 앞으로 ATV에 어떤 동사가 나오든 GTV에 어떤 동사가 나오든 요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특별히 요 주어의 폼들 얘네들은 2개밖에 안 돼요. 자, 주어가 낭폼이고요. 인벌브와 아이벌브입니다. 주어가 낭폼이고
직접 목적어가 앙폼이라면 간접 목적어는 무슨 폼이 돼야 돼요? in이나 i에서는 사폼이에요. 간접 목적어는 장소와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폼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암벌브에서는, 암벌브라는 것은 장소와 사람을 강조하는, 간접 목적어를 강조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얘가 앙폼이 이렇게 왔어요. 앙폼이 여기 오다, 간접 목적어가 오다 보니까 주어는 당연히 하나 남은 낭폼이 차지했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인, 직접 목적어는 어떤 폼으로 표현되겠어요? 얘가 앙이기 때문에 싸? 아니에요. 낭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암벌브 센텐스에서는 싸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요 앙폼의 간접 목적어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할 수 있겠죠. 장소를 강조하고 이게 만약 장소다. 그럼 나머지 사람이 또 올 수 있죠. 나는 무엇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남은 하나의 간접 목적어는 어떤 표현이 되겠어요? 폼이. 똑같이 앙 쓰면 안 돼요. 앙은 하나니까. 요건 싸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러죠. 나는 김치를 그 코리안 레스토랑에서 누구에게, 우리 와이프에게 사주었다. 이렇게 된다. 이런 문장이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코리안 레스토랑이라는 게 강조하고 싶은 내 센텐스다. 포커스다. 그럼 걔가 앙이 되겠죠? 우리 집사람에게 라는 사람 목적어는 싸폼을 써서 아사왔고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얘도 앙, 똑같은 간접 목적어라서 얘도 앙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강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사람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사줬다. 나는 김치를 코리안 레스토랑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사줬다. 이럴 때면은 집사람이 앙폼이 되겠죠? 그러면서 코리안 레스토랑은 무슨 폼이 돼야 돼요? 싸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개 중에 강조하는 게 앙이고 나머지 하나는 싸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암벌브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요거 꼭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런 어떤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다른 벌브도 들어가면요. 요게 된다는 얘기는 에이티브와 지티브의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에이티브가 뭔지, 지티브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각각 폼사의 폼들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른 동사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부터 다른 동사는 언제 그런 동사를 쓰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시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은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익히면 되는 거거든요. 시제와 상황만 익히면 되는 겁니다. 얘네 기본 벌브 6가지 하는 걸 제가 지금 한 3일째인가 하고 있죠? 지금 3일째.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다? 뭐, 이윤동 목사님은 좀 수업을 안 들으셨으니까 힘들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거나 아리까리한 부분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셔서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하죠, 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문장에 보면 예. 문장 순서가 예. 이게 어쩔 때 보니까 문제 안에 보니까 이 직접 목적 앞으로 뭐 주어가 주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뭐 순서는 거의 상관이 없고요. 대부분 순서가 주어가 먼저 쓰고 예. 직목이 써야 예. 매끄러운데 어떨 때 보면 직접 목적어가 이제 문장 속에 내용은 아예 직목이라는 걸 알겠는데 예.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주어가 먼저 올 건데요. 그죠. 네, 대부분 주어가 먼저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물론 제일 먼저 오고요. 동사 오고 주어가 오는데 오고 그 다음엔 여기 목적어들인데 요게 직목이 오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부사절들이 붙을 건데 이게 정석이에요. 예, 정석입니다. 그런데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왔다. 그러면 아마 얘를 강조하는 거 문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오면 여기 직접 목적어가 앞에 있고 I 문장이 올 겁니다. I가 오면서 동사가 오고 주어가 이렇게 오고 이런 순서가 될 거예요. 강조 차원에서. 예, 강조 차원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강조됐다. 얘가 목적어다. 얘가 앙폼으로 올 겁니다. 앞에. 앙폼으로 오는데 I 앞에 와 있다. 그러면 얘를 이 직접 목적어를 강조한 건데 그 다음에 오는 동사가 어떤 폼이 되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나요? 저기 세컨 벌브. 요 벌브가 어떤 폼이에요? 에이티브겠어요? 지티브겠어요? 요런 문장일 경우에는. 자, 다시 크게 할게요. 앙 폼이 이렇게 오는데 얘가 직접 목적어예요. 네. 그 다음에 I가 왔어요. 그 다음엔 동사 오고 주어 오고 이게 간접 목적어 이렇게 오겠죠. 요런 공식의 문장이 있다. 얘가 직접 목적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야 되는데 순서 제일 앞으로 왔어요. 왜 그렇죠? 강조 문장이에요.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앙폼으로 표현되면서 강조돼서 앞에 왔어요. 그러면 그 문장의 동사는 에이티브겠어요? 지티브겠어요? 확실히 지티브인 거 아세요? 앙이 쓰였으니까 목적어로. 그래요. 그거 잊지 마세요. 이게 독해 시간에 맨날 헷갈려요. 요 앞으로 앙으로 왔다고 해서 I 앞으로 왔다고 이걸 다 주어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영어 실험. I am 뭐 이렇게 you are, they ar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앙이 앞으로 오면은 이게 사람이든 장소든 사물이든 뭐든 간에 전부 주어로 보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앞에 왔다고 해서 주어 다 아니에요. 요거는 앙폼은 강조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직접 목적어가 앙폼으로 앞에 왔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지티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어의 폼은 얘는 무슨 폼이에요? 예, 앙이 쓰여있기 때문에 얘는 낭폼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근데 가끔 문장에 요 앞에 앙이 오는데 이게 주어일 때가 있어요. 아꼬 아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꼬 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다음에 오는 얘가 주어 앙폼이 앞에 왔다. 그러면 요건 무슨 에이티브죠. 에이티브. 근데 가끔 반대로 물어보면 이런 겁니다. 꼭 이렇게 오면서 지티브 인, I, 안 요런 것들이 문장에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왔습니다. 얘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인 거 보이세요? 사모님 헷갈리세요? 이게 앙폼이라고 앙폼 사람이 앞에 왔다고 그래도요. 사람이 와도요. 이게 반드시 주어로만 보지 마세요. 반드시 주어로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만 온 거예요. 근데 얘만 보고는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몰라요. 앙폼일지라도. 그러면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이 뒤에 동사에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아꼬이 이렇게 아꼬이를 하면 이건 아꼬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꼬이 이런 문장이 왔다고 봐요. 아꼬이 띠나따와 이거 무슨 동사죠? 예. 지티브 미래요? 현재. 이 시제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현재 무슨 동사예요? 예, 안동사 이게 현재예요. 현재인데 GTV에 ATV예요. 안동사란 건. 이게 GTV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앞에 악보가 앙폼으로 와 있는 사람이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죠. 목적어. 반대로 하면요. 똑같이요. 악거의 이렇게 되면요. 이건 무슨 벌브예요? 운벌브의 현재형이죠. 여기 운벌브의 현재형이죠. 그럼 얘가 주어야 목적어예요?
주어예요. 똑같이 앞고이 시작해도 뒤에 동사가 어떤 거냐 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목적어도 되고 주어도 되고 그런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반드시 여기 주어가 하나 더 올 겁니다. 무슨 폼으로? 낭폼으로 거죠. 니 루스 이렇게 되죠. 여기에는요. 뭐가 오겠어요? 낭이 올 수는 없죠. 부르는 건데. 낭 올 수, 아소 같은 것도 되겠네요. 요럴 때는 낭으로 오면 이건 사물 목적어. 싸러 오면 사람 목적어가 오게 될 겁니다. 예.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꼴뚜막 따왕 낭 아소 그러면 이게 아소라. 사물 목적어 아소라 그러면 내가 개 하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맞죠? 또 내가 부르고 있습니다. 뭘 부르고 있어요? 내 아내를 아사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공식에 따르면 요게 되는 거죠. 운벌부 되잖아요. 주어, 앙폼,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 아소일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죠. 낭폼, 사람일 때는 사폼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이 그대로 들어받는 거예요. 단 어수는 바뀔 수 있어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 I 쪽으로 간접 목적어든 직접 목적어든 주어든 I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제 문장 제일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를 붙일 수 있어요. 왜? 왜죠? 강조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강조하는 것이 앙법으로 온다고 해서 전부 걔가 주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적어일 수 있어요. 주어일 수도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독해 시간에 보면 지금 독해반 시작하면요, 요거 맨날 연습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이거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앞으로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요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 때도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문장 다 우리라는 게 따요라고 표현되지만 그게 다 목적어고 주어일 수는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동사를. 그러니까 내가 우리를이라는 것을 우리를 하고 목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따요를 붙이고 뒤에 무슨 동사를 쓰면 돼요? 에이티브, 주티브? 우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 때 GTV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라는 것을 주어로 내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서 앞으로 뺐어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오는 동사는 뭐 해야 됩니까? 에이티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다 거기서 응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동사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해 가십니까?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이거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겁니다. 동사 뭐 부족한 거 없어요. 여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 폼에서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사의 폼에서 아직도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여기 썼고, 여기 썼던 폼들, 요거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동사는 거의 끝난 거예요.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동사 뭐 맨날 어렵다 그래도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동사가 어려운 거고, 연습이 안 돼서 안 쓰는 것 뿐이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동사 쓸 기본은 갖춘 겁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질문하세요? 또? 그러니까 어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어로는 이렇게, 어수는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아이가 꼭 이질로만 생각해가지고 네. 제가 아이 앞에 있는 무조건 주어다고 생각을 그러면 안 돼요. 네. 설명 들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잘해야 돼요. 뒤에 오는 동사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동사를 보고, 왜냐하면 주어의 폼은 동사 따라가거든요. 네.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운 내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이 두 개가 나온다고 때 네. 그 앞에 당이 하나 관계적으로 쓰인다고 했죠. 네, 하나는 그 포커스인 중요한 거고요.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고, 나머지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네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항은요, 관계절입니다. 관계적. 그럼 예. 어떻게 표현되죠? 관계절은 후든가 아니면 대시든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문장 하나 60쪽에 악고앙
악고왕 메 아사와 이런 문장이 있다고. 아주 심플한 문장인데 그 문장에 이게 앙품이잖아요. 대명사 앙이잖아요. 근데 여기 또 앙이 있단 말이에요. 앙 두 개가 나온 현상이거든요. 아주 심플한 문장이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두 앙 중에 어떤 게 주어를 나타내는 포커스 앙입니까? 요거죠, 요거. 이거 보이는 거죠. 이 대명사를 관계절로 쓰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플한 거니까 보이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냔 말이야, 역할이. 이거 후예요. 관계절 후입니다. 앞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나는, 이건 매잖아요. 있습니다. 아사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냥 한국말로 나는 결혼했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지만, 나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관계절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문장이 길어질 뿐이죠. 다 이런 역할로 쓰이는 겁니다, 거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60쪽에 보면. 60페이지요? 60페이지? 1번에 해수면서 첫 번째. 예. 두 개가 있더라고요. 나그랄로 앙하냐고 사라와 사사마항 하이미가. 예, 요거 문제는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한 문장으로 보이지만 사실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뭐죠? 보세요. 낙랄라로 안악고 살라바스 kasama ang kaibigan.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거 있잖아요. 영어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대신하든지, 요런 문장이 오고, 요 뒤에 오는 구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 자체 내에 또 주어가 있을 수 있어요. 요 앞에 오는 문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지만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요 문장 앞에, 요 앞에 주어, 그다음에 요 다음에 오는 주어, 이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주어, 진주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문장의 메인 주제는 주어는 얘예요. 근데 가주어처럼 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 그런 형식으로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위드로 보는 거거든요. 위드로 보고 요 다음을 요런 까사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문장이 오거나 뭐 단어가 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일단 끝나고 요런 형식으로 봐야 됩니다. 봐갖고 뒤에 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얘가 메인 주어예요. 왜 메인 주어입니다.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with 누구 이렇게 얘기할 때는 까사마 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까사마 앙. 수거처럼 까사마 앙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빠마마 기탄 이런 이거 있잖아. 이건 수로거든요. 사마 기탄 요 뒤에 오는 폼은 반드시 낭폼이 돼야 돼요. 요렇게 이게 돼요. 그래서 얘가 왔다 그러면 이 뒤에 오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이게 뒤에 사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이 단어를 쓸 때는 무조건 낭폼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이게 만약에 책이라면 사빠마마기따낭 리브로 보면 책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신의 아내를 통해서 그러면 사빠마마기따낭 아사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오면 수거처럼 이건 무조건 낭폼이 붙는 거예요. 그것처럼 까사마가 오면서 위도 누구와 할 때는 앙이 붙는 겁니다. 까사마 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는 거죠. 그러나 이게 주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아요. 까뚤라드,
라드 뭐 이런 거 놓을 때 뒤에 낭이냐 앙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낭이 올 때는 언제, 앙이 올 때는 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요 앞에 단어하고 뒤에 폼을 하나의 수거로 보고 묶어야 됩니다. 예. 이해가세요? 예. 이건 또 앞으로 가자. 일단 남과 사물. 예. 사람을 올 때는 남 쓰고 또 사를 또 써야 돼요. 안 써요. 그냥 사물은 사람을 낭폼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단어라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낭 쓰고 여기다가 뭐 따요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건 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를 낭폼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싸빠마막 있단 나띤 이렇게 쓰든가 남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를 여기는 더 쓸 필요 없죠. 얘 자체가 낭폼이니까. 예. 그래서 싸빠마막 있단 나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냐 그러면 그를 통하여 니 해수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니또를 쓰는 거죠. 니또. 니또. 예. 이게 낭폼이니까. 예. 그 이것을 통하여서도 되고 여기를 통해서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단어는 무조건 낭폼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수고들이 몇 개 많이 나와요. 뭐 다힐 같은 경우에요. 왜냐하면 because of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어떤 거세요? 싸서 쓰면 안 돼요. 요럴 때는 싸요. 다힐 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럴 때 수고가 물론 전치사기 때문에도 알 수 있지만 수거처럼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다힐 싸 이렇게 오거나. 네. 뭐 똥골 싸도 마찬가지죠. 똥골 싸. about 이럴 때는 똥골 다음에 싸가 와야 됩니다. 똥골 싸. 이런 폼들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 문장의 주어는 중요한 것은 앙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앙들은 관계절로 보시고 해석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몇 페이지죠, 오늘? 74페이지인가요? 네. 자, 지금까지 동사 쾌살벌브, MMMW 빼고요. 그런 거 빼고 6개 하셨어요. 물론 만벌브까지 하면 8개 한 거죠. 8개 했는데 오늘 그 더블을 하겠습니다. 10개 정도는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시냐면 그게 be able to 벌브입니다. be able to 벌브라는 건요.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따갈로에는 어떤 동사든 간에 그림자 벌브가 있어요. 걔가 우리가 지나다니면 내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 동사에는 반드시 그림자 역할을 하는 동사가 하나 꼭 붙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그냥 be able to 벌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동사는 영어의 그 be able to 상황에 쓰는 동사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운벌브 같은 경우에는 막가벌브라는 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벌브를 써도 되고 막가벌브를 써도 돼요. 그림자니까 얘를 쓰든 쟤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꼬마인 이래도 돼요. 그러면 먹다 이런 뜻이잖아요. 운벌브니까. 근데 요게 똑같은 뜻의 까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호환이 돼요. 두 개 다 같은 내용입니다. um이든 막가벌브든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그림자니까. 그런데 um을 쓸 때 언제고 막가 쓸 때가 언제고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요걸 be able to 동사라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um벌브를 먹다라는 상황에 be able to 상황일 경우에는 막가를 쓰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아닌가요?
그래서 운벌부인데 정말 운벌부로 써야 돼요. 운벌부인데 그게 6개에서 7가지 상황일 때는 운벌부 대신 막가를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그 6개에서 7가지 상황이 언제냐면 74페이지에 보시면 돼요. 74페이지에 보면 기대하지 않고 우연히 그 동사를 그 행동을 하게 됐을 때예요. 예를 들어 꾸마인 하면 먹다예요. 그쵸? 근데 이게 내가 우연히 먹게 된 건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먹게 된 건지 아니면 자의해서 먹는 건지 타의해서 먹는 건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몰라요. 그냥 먹었다. 아, 먹었구나. 이렇게만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나까까인 이러면 뭔가 좀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먹은 거지? 이게 우연히 먹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심코 또는 우연히 하게 된 행동을 그게 운벌부일 때 막가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또는 경험을 나타낼 때 써요. 꾸마인 낭 발롯, 여러분 발롯 아시죠? 오리알. 그냥 꾸마인 아꼬 낭 발롯 그러면 얘가 오리알을 먹었구나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먹은 건지 아니면 매번 먹었던 것을 또 한 번 먹은 건지 그런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까까인 아꼬 낭 발롯 까하폰 이러면요. 이건 얘가 어제 발롯을 처음 먹은 경험을 했구나 이런 거예요. 경험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뿜문따 아꼬싸 보라카이. 그러면 얘는 보라카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몇 번 갔는지 언제 갔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갔다는 것만 아는데 나까 뿜따 아꼬싸 보라카이 그러면 나는 보라카이에 간 경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어에서는 경험이란 단어 이런 것들을 써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따갈로에서는 동사의 모양과 종류를 통해서 얘가 지금 우연히 한 건지 아니면 이런 행동을 경험한 건지 be able to 상황으로 can의 의미로 한 건지 또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이게 be able to 벌브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앞에 보세요. 74페이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운벌부는 막가벌부라는 걸 쓰는 거예요. 막벌부는 그에 해당되는 또 be able to 동사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사가 요 상황일 때는 그 오리지널 동사를 쓰지 않고 그림자 동사인 be able to를 쓰는 겁니다. 언제냐면 기대하지 않고 무심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경험이나 체험했을 경우에 또는 현재 완료 상황, 완료형 상황일 때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시제는 있어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원형이 있어요. 따갈로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경험하다는 것도 경험했다, 경험하고 있다,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완료형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시제가 미래가 없다, 현재 완료, 과거형에서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따갈로에는 그림자 벌브는 시제가 4가지가 다 따라옵니다. 그 다음 특정한 일, 아주 정말 스페셜한 일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있을 때 또는 불가피할 경우 또는 어빌리티에 대한 능력을 나타낼 때 대부분 이 능력을 나타낼 때로 많이 씁니다. 경험이나 요 경우일 때는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동사가 be able to라는 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설명이 제가? 그래서 각 동사마다 요 6가지, 7가지 상황이 되면 그림자 동사 be able to로 바뀌게 되는데 운벌부의 be able to 벌부는요 막가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운벌부를 써야 될 상황에 be able to 상황이다. 그러면 막가를 쓰는 겁니다. 막벌부의 be able to는요 막가 빡벌부예요. 막가 빡벌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동사가 보면 나까까 빡동 까인 뿐따 이렇게 합니다. 나까 뿐따도 나고 나까까까 뿐따 막까까 뿐따 또는 이런 거를 해갖고 나까까 빡 아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낭 아랄하고요.
나까빡 아랄. 아, 여기. 지 없습니다. 나까빡 아랄.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공부했다예요. 근데 요건 낙벌부로 그냥 공부했다 하지만 요거는 그 6가지 상황 하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뜻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와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막벌부의 그림자 벌부, 비벌부가 막과 빡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문장 중에는 여러분요, 독해할 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막벌부를 모르면 전혀 알 수 없는 법무죠. 그래서 기본 6가지 동사가 중요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림자 벌부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벌부 6개에 망벌부까지 하면 8개겠죠? 만까지 하면 거기다 곱하기 2가 된 거예요. 비에블투 또 6개가 포함되는 거죠? 12개가 외워지는 거. 벌써 공부한 거고, 요거는 몇 개입니까? 6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사가 막 몇십 개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헬프 유셀프. 예. 빡빡빡 부술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빡빡빡 부술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막가빡 부소. 부술까요? 이게 빡빡빡 이게 요 스페링 그대로입니까? 예. 예. 뭐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막가빡을 썼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올 겁니다. 근데 부속이 막벌부였나요? 그게 헷갈리네. 부속 요단하죠? 그쵸? 배부르다 중에 부속이 막가빡 부속. 부속 아닌데요? 부속 같은데? 그렇게 물으면 나도 헷갈리네. 부속나고 부속은 만 가슴이고. 네, 부서요. 부속이 아니고 부속이. 부속입니까? 네, 부속. 이거예요? 부속. 배부르다. 부속나고예요. 부속나고. 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네. 예. 네. 근데 막가빡을 썼다 그러면 막벌부입니다. 막벌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쓰입니다. 명령문일 겁니다. 예. 막가빡 부소 해갖고, 예. 이게 이제 뭐, 예. 그게 6가지 상황 중에 굳이 맞히자면 경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명령적인 명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꼬마인가요, 낙마람이? 꼬마인가요, 낙마? 까요, 마람이. 예. 이야기했더니, 빡빡가 부속가요.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헬프 요셀프. 예. 예. 저는 그 단어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들은 거는, 꼬마인가요, 낙마람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그거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썼다 그러면 이게 더 고급 센텐스겠죠. 막가빡 부속가요. 이가 더 많을 겁니다. 저도 하나 알았네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명령적인 의미에서 더 많은 것을 먹어 경험하라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요 6가지, 7가지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거다 굳이 제가 얘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요 경우에 들어가서 막벌부 대신 막부속가요 보다는 막가빡 부속가요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배를 채우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예. 한국말로 좀 웃긴데 이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쓴다니까. 예. 아니 매아사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매아사와? 매아사와가요? 그러면 우리말로 식으로 하면은 아내를 취하세요 이런 게 되거든요. 아내를 가지세요 이런 얘기인데 그게 결혼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그런 거 막가빡 부속가요 이렇게 하면 배부르게 드세요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하여튼간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벌부를 써서 이 경우에요. 막부속가요. 이래도 이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벌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뜻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상황에 더 정확한 센텐스가 이게 막가빡부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요. 망벌부 같은 경우에는 망벌부는 세 개죠. 만 이렇게 세 개잖아요. 요거는요 뭐겠어요? 막가 빵이에요. 막가 빵. 요거는 막가 빰. 요건 막가 빤이에요. 요게 그림자 벌부들입니다. 비에블트예요. 엠마가 그냥 바뀌었네요. 엠이 빠지고 피만 들어가고. 네. 그래서 막가, 막가빡, 막가빵, 막가빰, 막가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망벌부의 비에블투 벌부들입니다. 특별히 비에블투, 어빌리티를 나타내는 캔의 의미일 때, 비에블투일 때 이 동사들 많이 씁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면 다 되고요. 요 동사들의 시제 변화만 어떻게 하느냐만 알면 또 이게 비에블투는 다 또 정복된 겁니다. 상황은 알았으니까. 막가벌부의 막가벌부 까인이란 벌부를 쓸 때 막가라 쓰면 원형은요 막가까인이에요. 이렇게 막가까인. 그래서 먹다 이렇게 될 겁니다. 뜻은 꾸마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상황이 틀린 거죠. 막가까인 원형이고요. 이게 미래형은 뭐가 됐어요? M으로 시작되는 동사들은 무조건 원형과 미래는 M이라 그랬죠. 막가 이건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까인도 원래 있는 거예요. 그쵸? M으로 시작하면서 반복 하나만 넣어주면 미래라 그랬잖아요. 어떤 거 반복하느냐? 비에블투는 까를 많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까 하나 더는 거예요. 그래서 막가까까인 그러면 먹을 것이다 라는 비에블투가 돼요. 현재형은 뭐게 됐어요? N으로 시작하면서 그쵸? 반복이 있는 거니까 나까까까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까까까인. 과거형은 N으로 시작하면서 반복이 없는 거잖아요. 나까까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까까인.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막가까인, 막가까까인, 나까까까인, 나까까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뿐따로 한번 넣어보세요. 뿐따 동사. 자, 원형은요, 뭐죠? 막가 뿐따. 그 다음에는요, 막가까 뿐따, 나까까 뿐따, 나까 뿐따. 이렇게 돼요. 요거 처음에 나오는 요 음절을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견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두 개에서 반복할 때. 그래서 막가 뿌뿐따, 나까 뿌뿐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 까를 더 많이 예전에는 뭐 대화체냐 아니면 뭐 문장에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쓰는 새냐 요거에 따라서 요거 강조한다 요거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고 요게 많이 씁니다. 까를 많이 반복합니다. 나머지 얘네들도요, 까를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에블투는 이 까를 반복을 해갖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우위. 자, 이 당사. 어떻게 할까요? 막가, 우위, 막가까 우이, 나까까 우이, 나까 우이. 또는, 요거 모음만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막가 우이, 막가 우우이, 나까 우우이, 나까 우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를 알고 계시라는 거죠. 요걸 반복할 수도 있고, 까를 반복할 수 있어. 근데 까를 더 많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어디서 끊느냐? 나까까 여기서 끊습니다. 나까까 여기요. 나까 아까 여기서 끊어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우이는 집에 돌아오다. 집에 오다. 뭐 이렇게 되나? 돌아오다잖아요. 고홈.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이 단어를 모르시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돌아오는 거는요, 돌아오는 것은 발릭이라는 단어를 써요. 발릭. 그리고 우이는 역시 돌아오다는 장소인데 그 돌아오는 장소가 자기 홈이라든지 홈타운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자기 오리진하고 관계된 장소로 돌아오게 될 때는 우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필리핀어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살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돌아간다 그래요. 집에 다시 온다, 귀향한다 이러잖아요. 귀향. 그때는 발릭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만약에 일하러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뭐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럴 때는 발릭을 쓰는 거죠. 그냥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귀향이라는 관점으로 쓸 때는 우위를 써야 되는 거고 그냥 어떤 포지션의 이동 정도로 쓸 때는 발릭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귀향하다, 집에 돌아오다, 뭐 이런 게 틀리잖아요. 단어가 다른 것처럼 여기도 단어가 틀린 겁니다. 우위 썼다 그러면 이게 오리진에 대한 장소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다. 발릭입니까? 우위입니까? 우위죠. 사무실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우위예요. 예. 출근했다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 다 된 것 같은데요, 벌써? 그럼 막벌브 한번 변형해볼까요? 좀 쉬어야 되나요? 네, 좀 쉴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들이 애들 끝나고 네. 집에 가는데 가라 뭐 이거 가라를 네. 후회된 우이나 예. 아니면 또 후회된 우무이나 같이 두 분이도 같이 쓰시는 예. 우무이나 우이나 예. 왜냐하면 뿌에데 조동사잖아요. 그렇죠? 뿌에데 까용 이렇게 써야 정상입니다. 뿌에데 까용 우무이. 예.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도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대로 뿌에데 우이 이렇게 쓰든가 뿌에데 까용 우이 이렇게 쓸 겁니다. 우무이하고 우이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요 차이인데요. 요건 그냥 오리지널 원형만 쓴 겁니다. 일명 쇼카트입니다. 쇼카트. 이게 맞죠. 이게 정색이 맞겠죠. 운부동사를 써요. 근데 얘네들은 쇼카트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예. 꾸마인 따요가 맞아요, 원래는. 레츠 문장이거든요. 꾸마이나 또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까인 따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쇼카트 쓴 겁니다, 쇼카트. 근데 가끔은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쇼카트가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 동사가 GTV로 써야 될지 ATV로 쓸지가 상황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um이 써야 될지 in이 쓸 때. 그때는 그냥 원형만 쓰면 돼요. 그래서 까인 따요 이러면 운벌부인데 운벌부가 생각이 안 난다. 운벌부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면 까인 따요 이러면은 돼요. 특별히 운벌부인지 막벌부인지 모를 때 있어요. um인지 막이지. 그럴 때는 그 주어의 폼도 똑같잖아요. 앙폼. 그럴 때는 원형을 써버리면 돼요. 알알따요. 막알알따요 돼요. 우말알따요인지 막알알따요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알알따요 그러면 돼요. 이거 안 배운 사람일수록 쇼카트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떼들 보세요. 쇼카트 무지하게 많이 쓸걸요. 많이 쓸 겁니다. 쇼카트 많이 씁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따갈록 강좌 제공해주신 건혁삼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면 www.gokcn.net www.gokcn.net으로 가셔서 KCN 강좌 코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퍼지는 아름다운 향기 KCN 필리핀 방송